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내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죠.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. 최재민 선임 기자와 함께 내일 영장실질심사 절차 또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최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까? 네, 사회부입니다. 예, 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묵묵부답하던 박 전 대통령. 자 어제 오후 늦게 전격적으로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렇게 출석을 결정한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네,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. 그제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5시를 조금 넘어 검찰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. 언론에 노출되는 부담감 때문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직접 출석해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,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22일이죠. 아침에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를 했는데요. 박 전 대통령 그 이후 아직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. 내일 오전 언제쯤 자택을 나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 전직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당일에야 알 수 있습니다. 예. 정확한 시간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렀다가 법원으로 갈지 아니면 법원으로 바로 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법원은 그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데려오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들렀다가 가면 오전 10시에는 자택을 나서야 하고요. 예. 바로 법원으로 간다면 내일 오전 10시 15분쯤에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예, 자택에서 그 중앙지검까지 10분이면 도착하는 걸 고려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자, 지금 수사 기록이 220건, 페이지로 따지면 12만 쪽이라고 하는데요.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군요. 네, 아마도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도 12만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인데요. 참고로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7시간 반가량이 진행이 됐고 영장 발부는 다음 날 오전 5시 반쯤 결정됐습니다.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은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. 강 판사가 수사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 모레 아침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. 예. 자,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장실질심사,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디가 가장 유력합니까? 네, 그 통상 구인장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장소인 유치 장소가 기재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이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로 발부됐습니다. 예.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강부영 판사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통상적으로 유치 장소는 구치소와 경찰서 유치장, 검찰청사인데 아무래도 그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예. 자,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이 무직이 아니라 이제 전직 대통령 이렇게 기재돼 있다면서요? 네, 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고요.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번호, 주소, 말씀하신 대로 직업란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뇌물을 비롯한 주요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.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표시했고요. 서울구치소에서 구속하고자 2017년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. 예. 자,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.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. 자, 검찰이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. 그런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면서 433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? 이 차익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실제로 그 삼성에서 건너간 돈이 298억 원이라는 겁니다. 실제로 건너간 돈이요? 예. 네, 그렇습니다. 미르와 K스포츠 204억 원 하고요.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, 정유라 승마지원 78억 원입니다. 그런데 뇌물은 실제 주지 않고 약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. 승마지원에 삼성이 213억 원을 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건너간 돈이 78억 원이라는 겁니다. 또 아직 롯데와 SK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경찰 특수본이기는 약속만 하고 아직 주지 않은 금액은 뺀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실제로 받은 금액만 뇌물죄로 본 겁니다. 예.
자, 영장에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인지 이 부분도 상세히 적었다고요? 네, 그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에는 최순실과 40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한 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요. 예. 지난 1975년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은 물론 그 최 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회 씨의 비서 활동도 적시됐습니다.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. 대표적인 게 서울 삼성동 자택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장충동 자택을 팔아서 삼성동 집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자택을 최 씨가 사줬다고 봤습니다. 1990년 지금의 자택으로 이사를 할 때 최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. 이처럼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적 사적 영역에 깊이 관계하면서 밀접한 관계임을 밝힌 것은 두 사람이 사실상의 한 주머니,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. 예, 이런 부분들이 영장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. 자,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 기자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